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와이프랑 네. 윤석열 후보의 와이프 둘 중에 네. 누가 영부인의 관성일까요? 왜냐면 얼굴이 잘 안 떠올라가지고. 제가 뭐 그 마스크 쓴 뭐 이런 자료 화면들만 많이 봤고 얼굴이 잘 안 떠올라서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핸드폰으로 잠깐 봐도 될까요? 네네. 제가 사실은요, 이거 핸드폰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태어난 사주에 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직책이 우리나라의 제일 1번인 거잖아요. 직책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분들은요, 사주부터가 달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사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요 인물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이 굉장히 좋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귀인의 운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주요 인물이라고 하면 물론 정치적으로 도와주실 분들도 엄청 많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조의 힘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또 옛날에는 후궁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전의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부인의 힘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죠. 왜냐? 영부인이라고 하면 잣대가 굉장히 높아져요. 사람들의 잣대가 인물도 좋으셨으면 좋겠고 인품도 좋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행색도 굉장히 사치스럽진 않지만 고급스러워야 하고 또 머리도 총명하셔야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한 국민을 바라보는 잣대와는 굉장히 기준점이 다르죠. 그 인물까지 평가가 되니까 역대 영부인의 그 자취를 보면 이분은 어떤 류의 옷을 즐겨 입으셨고 헤어스타일이 어떠셨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풍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굉장히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건 사적인 부분까지 이분이 공적인 부분도 물론 이 공식석상에서의 대통령의 그런 넥타이 컬러까지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에 대한 잣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까지 봐왔던 자료 화면에서 봤던 그분들의 외모 또 목소리 그냥 이런 것만 두고 영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김건희라는 분 속칭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막 하기는 줄리라고 얘기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이분을 딱 보는데 느낌은 이름이 본명이 아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이름을 한번 손바꿈을 했다. 개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개명을 누가 합니까? 어떤 무속적인 이유를 알고 있는 분들이 하세요. 그렇죠. 내가 그냥 또 두 번째 이유, 내 이름이 너무 촌스럽고 시대와 맞지 않아. 예를 들어 막순이, 내 이름은 김삼순처럼 요새 막 2020년에 태어나는 애 이름을 김삼순으로 짓기엔 조금 이상하잖아. 시대적인 걸로. 요즘에 하유리, 유하, 막 이렇게 예쁜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막 삼순이, 무슨 막순이, 김똥개 이렇게 질 수는 없잖아요. 시대적인 발상으로. 근데 옛날 분들은 김분례 막 어려운 이름들 여의자 쓰는 이렇게 막 희한하고 어렵고 안 예쁜 이름들이 많아서 하시는 경우들. 하지만 어느 정도 시대적인 이름과 맞게 개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디 철학관을 가서 개명을 하시던 저희 쪽 같이 무속에서 신의 이름을 받던 개명이라는 건 굉장히 시대적인 것과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저는 몇 년생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굴을 봤을 때도 손바뀜이 됐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성형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두 가지적인 면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 내 코에 제복이 너무 없대. 내 눈에 제복이 너무 없대. 뭔가 운이 없대. 그래서 바꾸는 분들. 또 하나,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미적 감각을 위해서.
이름이나 얼굴을 바꾸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봐요. 내 코에 엄청 재물운이 많아. 그래서 어디 가서 성형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너는 코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아무리 내 코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수술하기 조금 찝찝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두 번째, 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어디 가서 이름을 바꾸려고 물어보니까 너 이름에 복이 너무 많아서 너 이름 요만큼이라도 건들고 한자 획이라도 하나 틀려지면 너 인생이 망한다, 절대 바꾸지 마. 그런데 나는 정말 너무 바꾸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찝찝해, 마음이. 뭔가 이 무속적인 거는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작용하는 힘을 믿는 분들은 뭔가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김건희 님이라는 분을 보면 이름도 마찬가지, 얼굴도 마찬가지, 뭔가 변화가 있었다, 크게 변화가 있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변화가 어떤 분께 어떤 값을 지불하고 고치셨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변화가 본인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끼쳤다. 그래서 인생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뭐 어떤 분들은 인상을 봤을 때 엄청 세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더 화려하게 생기셨어요. 두 분을 꼭 비교하자 그러면 눈도 좀 더 또렷하게 크신 것 같고요. 또 코도 조금 더 오똑하신 것 같고 입꼬리도 약간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와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관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호감을 조금 더, 그리고 구설은 조금 탈 수 있어요. 호감을 같이 일으킨다는 건 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뭘 입었는지, 뭘 사용했는지, 어떤 핸드백을 들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유명세에 오를 수 있다. 영부인들은 어떤 유명세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김혜경이라는 분, 이분이 이재명 후보의 와이프가 되시는 분이죠.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묻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무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좀 화려해, 이 사람은 좀 순박해, 이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순박하다는 이미지, 물론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사람이 청렴결백해 보일 수가 있고요. 욕심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가 있느냐, 순박하다는 건 이꼬르 약간 머리를 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교묘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순박한 이미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청렴결백하고요, 욕심도 없고요, 탐심도 없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저는 정말 순수합니다, 이러는 게 나오는 이미지가 이꼬르 순박하다예요. 영부인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총명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총명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옆에서 내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통령이 어떤 공식 석상에 나가실 적에 옷차림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어떤 대중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계산적인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김혜경 씨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렴결백해 보여요. 욕심 없어 보여요. 굉장히 순박해 보여요. 이꼬르 계산적이지 못하다는 게 결론이 나옵니다. 본인은 얼굴에는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눈 이 앞에 쪽을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그래요. 몽고주름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동양적으로 눈이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김혜경 씨는 몽고주름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은, 시야는 커야 돼요. 시야가 넓어야 앞, 옆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인체 과학적으로 설명된 게 앞에, 옆에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몽고주름이 있다는 건 앞에가 조금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조금 더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좁단 얘기죠.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관상학적으로 내 인생의 설계를 앞을 미리 내다보고 조금 더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너무 제 앞 얘기가 너무 긴가요, 여러분? 제가 구독 관리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시청 시간이 다 나와요. 그런데 띠별 운세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기에서 내띠, 딱 또 아니요 앞부분에 있으면 내띠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앞에 연설이 굉장히 긴가 봐요. 그래서 앞에 건너뛰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거 자막에 넣어주시죠? 이거는 무속인의 개인적인 견해고 이런 거 넣어주시죠?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영부인의 관상은 김건희 님이 굉장히 영부인의 관상이고 또 기운이 남다르세요. 지금은 활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디 나와서 카메라 세를 딱 한 번 봤잖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그 정치적인 거에서 장담하고 예언하면 거의 100%잖아요. 이분이 어디 나오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패션부터 화제가 됩니다. 이건 100%예요. 어디 옷을 입었다, 어디 가방을 맸고, 어디 신발을 신었다. 이게 저렴한 제품이던 고가의 제품이던 이분이 입고 나오는 건 무조건 화제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브랜드들 얼른 협찬하시고 이분이 가방을 들었다, 이분이 어디서 계산할 때 결제할 때 무슨 카드 지갑이던 지갑을 꺼내 보였다, 100% 완판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장담할게요. 이분은 어디 나오자마자 이게 카메라 셀을 막 봤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유튜버들이 어디 걸까?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뭐 저거 어디 가방이에요? 이런 거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한 24시간 안에 요새 여러분들이 다 브랜드까지 다 파악해서 다 올려줘요. 얼마다, 어디 브랜드다. 완판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김건희님 같은 경우에는 외모상으로 화려한 것도 있지만 기운 자체가 이 구설에 오를 수 있고 화두에 오를 수 있고 유명세에 오를 수 있는 영부인의 기운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꼴은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저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뭐 예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후죽순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 저의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니까 뭐 무당도 요새 좌파 우파 가르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해줄 사람이면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당이든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졌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냥 신령님이 준 공수 그냥 그대로 내가 유튜브에 내보내겠다, 내 방송이니까 내 맘대로 떠들겠다 하면 영부인의 관상 김건희 님입니다. 이 꼴은 제가 예언하는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 예언이 또 맞을지 안 맞을지. 저번에 서울시장 오세훈 편 제가 이걸 너무 광고하듯이 너무 떠드나요? 근데 그게 진짜 오세훈 후보가 아직 후보 선출도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 점 보러 와 주시는 분들, 또 저를 믿고 기도 맡겨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고, 또 요번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또 아유 네가 무당이냐 뭐 이렇게 뭐 악플도 다실 수도 있지만 저 악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중에 미래의 결과를 보셨을 적에 아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악플 엄청 달았는데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네? 라고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